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한 명쯤은 꼭 있지 않으신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농담을 던지는 사람, 굳어있는 자리에서 모두가 당황해서 혼자 유머를 꺼내드는 사람, 누가 봐도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나야 뭐 다른 사람들이 더 힘들잖아요 라고 웃어넘기는 사람.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그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자리를 떠나고 나서야 아, 저 사람 사실 많이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뒤늦게 드는 그런 사람.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사람이 가장 먼저 타인의 고통을 눈치챈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옆에 와 있고 누군가 힘들다고 말하기도 전에 먼저 연락이 옵니다. 요즘 괜찮아요? 라는 말 한마디로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냥 느껴졌대요. 눈빛이 조금 달랐다고, 문자 톤이 평소와 미묘하게 달랐다고,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냥 알았다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바로 그 이유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혹시 그 사람이 여러분 자신은 아닌가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이 한 명 떠오르지는 않으셨나요? 중학교 시절 겪은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말하기조차 어려운 어떤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겪어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요. 그들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들의 감정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요. 끝까지 보시면 오랫동안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딱 정리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누군가 교통체증 속에서 끼어들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짜증이 납니다. 욕을 하거나 경적을 울리거나 기분이 상해서 하루 종일 그 감정을 끌고 다니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잠깐 멈추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오늘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닐까? 이혼 소송 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 나도 그랬던 적 있었으니까. 이건 단순히 착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폭풍을 지나왔기 때문에 타인이 지금 폭풍 속에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채는 겁니다. 그 언어를 교과서가 아니라 삶으로 직접 배웠으니까요. 고통의 문법을 몸으로 익혔으니까요. 많이 겪어온 사람들은 세상을 다르게 읽습니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가구보다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먼저 스캔합니다. 억지로 지어낸 미소, 무겁게 가라앉은 침묵, 말 뒤에 숨겨진 피로감과 실망, 대화 속에 아주 미세한 어조 변화, 이런 것들을 마치 날씨 변화를 감지하듯 읽어냅니다. 이게 왜 가능한지 아세요? 살아남기 위해 오랫동안 그것을 읽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위협을 미리 감지해야 안전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이 능력은 겉으로 보면 축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스위치를 끌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변 사람들의 감정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어떤 날은 지하철 안에서 낯선 사람의 표정 하나가 가슴에 걸리기도 합니다. 영화 속 장면 하나에 생각보다 훨씬 크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건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피곤함을 당사자는 종종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원래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게 아니라는 걸 모르면서요. 심리학자 리처드 테데시는 이 현상을 외상 후 성장, Post-Traumatic Growth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대부분은 무너지는 것, 망가지는 것을 연상합니다. PTSD, 플래시백, 공황. 그런데 테데시의 연구가 말하는 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각한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의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가 단순히 이전 상태로 돌아오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깊은 인간으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관계가 더 깊어지고 삶에서 무엇이 진짜로 중요한지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평범한 순간들에 대한 감사가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아름다운 노을을 보다가 눈물이 나와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뼛속 깊이 알고 있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화요일 오후의 햇살 한 줄기도 이 사람들에게는 거의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살아있다는 것의 무게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작은 것에 훨씬 더 크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장은 공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신경계는 말 그대로 다른 주파수로 작동합니다. 위협 탐지 시스템이 항상 켜진 상태로 유지됩니다. 식당에 가면 출입문이 보이는 자리에 반드시 앉으려 하고
간단한 약속 하나를 잡을 때도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플랜 B와 플랜 C를 자동으로 세웁니다. 주변이 아무리 평화로워 보여도 내면의 경보 시스템은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 웃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출구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조차 이게 언제 끝날까를 먼저 생각하기도 하고요. 이건 피해망상이 아닙니다. 안전이 보장된 적 없었던 시절을 버텨온 신경계가 그렇게 세팅된 것입니다. 고장난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생존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위협이 사라진 지금도 그 시스템이 완전히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은 아직도 과거 속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의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한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겉으로는 누구보다 유머러스합니다. 특히 블랙 유머에 능하죠. 자신이 처한 상황의 부조리함을 스스로 먼저 비웃습니다. 이건 무감각해서가 아닙니다. 고통에서 힘을 빼앗아 오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상황이 자신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코미디가 갑옷이 되는 순간입니다. 모든 농담 하나하나가 자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것들에 대한 작은 반항이 됩니다. 그 웃음 안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요즘 어때요? 진짜로요? 라고 물어보면 갑자기 말문이 막힙니다. 아니면 저야 뭐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은 더 힘드니까요. 라며 빠르게 화제를 돌립니다. 그리고 어색하지 않게 너무나도 능숙하게요. 연습이 많이 된 사람처럼요.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 마치 패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았다는 걸 스스로에게 계속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괜찮다고 말해온 거죠. 어려움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그것에 의해 무너졌다는 고백처럼 느껴지니까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로 인식되는 것에 알레르기가 생긴 겁니다. 이 아이러니는 너무나 깊어서 거의 고통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새벽 3시에 친구의 전화를 받으면 주저없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힘들 땐 아무에게도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연결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역사적으로 친밀함은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낳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모순처럼 보입니다. 따뜻하지만 거리를 두고 누구보다 강해 보이지만 극도로 외롭습니다. 새 도시로 이사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건 오히려 쉽게 해냅니다. 이미 수도 없이 무너지고 다시 조립해본 경험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진심을 꺼내놓는 것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리고 표면 아래에는 아무도 모르는 슬픔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누군가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에 대한 슬픔입니다. 먼저 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됐던 자신, 대화를 미리 리허설하지 않아도 됐던 자신, 아무 이유 없이 가볍게 웃을 수 있었던 자신, 누리지 못한 부드러움, 너무 늦게 알게 된 자유, 그 버전의 나를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도 모른다는 것, 그게 이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가장 조용하고 깊은 슬픔입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한 가지만 먼저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괜찮아야만 강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는 것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비로소 치유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생존하기 위해 쌓아온 방어막을 이제는 천천히 내려놓아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그 방어막이 당신을 지켜온 건 사실이지만 이제는 그것이 당신의 연결을 막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첫째, 자신의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여주세요. 그냥 좀 힘들어가 아니라 나는 지금 외롭고 지쳐있고 인정받고 싶다고 구체적으로 말해보는 겁니다. 감정에 언어를 부여하는 것만으로도 신경계가 눈에 띄게 안정됩니다. 뇌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에는 덜 위협을 느낍니다. 이름 없는 고통이 가장 무겁습니다. 그러니 오늘 딱 한 번만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봐 주세요. 지금 나는 어떤 감정인지요. 일기로 써도 좋고 혼자 중얼거려도 좋습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단 한 명의 안전한 사람을 찾아보세요. 모두에게 열릴 필요는 없습니다. 전부 다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진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연결 하나가 시작점이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왔습니다. 이제는 그 무게를 조금 나눠도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용기입니다. 셋째, 어린 시절의 자신에게 잠깐 말을 걸어보세요. 더 쉽게 신뢰했고 먼저 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됐고
대화를 리허설하지 않아도 됐던 그 버전의 나를 애도해도 괜찮습니다. 그 슬픔은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잃어버린 자신을 충분히 슬퍼하고 보내줄 때 비로소 더 가볍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치유에는 정해진 속도가 없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겪어온 사람들은 걷는 모순입니다. 강하지만 부드럽고 경계심이 많지만 관대하며 현실적이지만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불확실성 앞에서 놀랍도록 침착하면서도 어떤 커피 머그잔을 쓸지 같은 작은 것에는 엄청난 에너지를 쏟기도 합니다. 극도의 혼돈 속에서도 살아남는 법을 알지만 평화로운 일상 안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를 여전히 배우는 중이기도 합니다. 삶은 아름다우면서 동시에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진실을 한꺼번에 안고 살아가는 법을 이미 터득했으니까요. 이 모순은 결함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통제 불가능했던 시간을 버텨낸 사람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그들의 고통은 결국 통찰이 되었고 그들의 상처는 타인을 향한 연민이 되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은 희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등대처럼요. 등대는 완벽해서 빛나는 게 아닙니다. 어둠을 기억하기 때문에 빛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건드려진 느낌이 드셨나요? 어딘가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버텨온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대단합니다. 진심으로요.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이 본인 이야기 같았다면, 혹은 주변 누군가의 이야기 같았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게 저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도 된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것 하나만 남겨주세요. 나는 지금도 노력 중이다. 딱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같은 폭풍을 지나온 사람들끼리 댓글창에서 서로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훨씬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댓글창에 누군가의 이야기가 보인다면 따뜻한 답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를 버티는 이유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이런 이야기를 놓치지 않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 한켠을 조용히 건드리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